안녕하세요. 데이어 박태욱입니다. 자, 유한양행 3분기 실적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좋은 결과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3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 및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로 인한 국내 증권사들 리포터를 확인해 본다면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목표치 상향에 대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연결 기준에 3분기 매출액은 5,988억 원, 영업이익은 476억 원으로 YOY로 따져봤을 때 매출액은 24% 증가, 영업이익은 5,288%나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매출액은 9.2%, 영업이익은 50%나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엔 3분기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3분기 시장 컨센서스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게 마일스톤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높게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컨센서스 상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8월 아비만 탄압 레이저 티닙의 병용요법 승인에 따른 6천만 달러 마일스톤 유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의 이유로 꼽아본다라면 레이저 티닙의 미국 병용요법 승인 및 약가 관련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승인 전에는 약가가 1.9조 원, 근데 5.2조 원으로 올라가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목표가 상향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DA의 이제 아비만 탄압,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 승인은 상징성이 있는 이벤트이지만 레이저 티닙 이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금은 볼 수가 있겠죠.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17만원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비춰지고는 있으나 신약 가치평가 특성상 약가, 피크 점유율 등에 따라서 변동성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별탈이 없다면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는데, 렉라자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신약 개발도 긍정적으로 순항이 진행되게 된다면 증권사에서 이야기는 목표 주가인 18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우상향의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는 염두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케이스 시나리오를 봤을 때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렉라자의 빠른 미국 점유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신약 개발 성과도 빠르게 나오는 조기 도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렉라자 점유율 급증, 그리고 신약 개발의 성과 조기 도출,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인한 증권사 목표 주가보다 조금 더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인데,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렉라자 미국 허가 지연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신약 개발이 실패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염두를 하면서 이 변동폭과 다방면의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생각을 좀 해두어야 합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이제 우상향을 계속하면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해당 부분 또한 인지를 좀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일정과 앞으로 남은 상승 모멘텀, 추가적인 기대를 걸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렉라자의 남은 주요 모멘텀으로는 국가별 출시 마일스톤 수령, 그리고 리브리반트 SC 병용 승인, 그리고 전체 생존 OS 데이터 발표 등이 있는데요. 이게 렉라자 이벤트만 뽑았을 때 이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럽 출시 마일스톤이 약 416억 원, 중국 마일스톤이 510억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고, 연말에 이제 유럽 승인, 그리고 연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
랭라자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리브리반트 SC 제형은 지난 8월에 FDA로부터 우선심사 지정을 받아서 늦어도 2025년 2월 15일 이전에 FDA 승인을 받을 수는 있으나 리브리반트와 랭라자가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상태로 수월하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 발표된 세계 폐암학회에서 랭라자 병용 마리포사 연구의 전체 생존 데이터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시장에서 랭라자의 높은 시장 침투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해서 타겟 점유율을 41%에서 87%로 이제 상향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랭라자 점유율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OS 전체 생존 기간의 결과입니다. 2025년에 발표될 이 OS 데이터가 중요한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임상 현장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가격, 부작용, 후속 옵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병용요법이 이제 고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PFS, 무진행 생존 기간 개선 등을 통해서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비용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피부 발진 등의 이제 부작용 이슈를 좀 해석하기 위해서 임상 이상 포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25년 7월에 1차 종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 7월에 이 OS 결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업 가치 밸류업에도 중요한 시기는 레이저티닛, 아비반타맵, SC FDA 승인이 예상되는 2025년 2월달 1차 치료제로서 최종 임상 종결점인 OS 데이터가 확인되는 2025년 2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리브리반트 SC 제형 2025년 초에 FDA 승인 기대감들도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에 OS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승 모멘텀으로 내년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베링거 인겔하임의 이제 기술 이전한 메쉬 치료제 2025년 상반기 임상 이상 진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러지 치료제가 2025년 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알러지 치료제 1비상 미국 알레르기 천식 및 면역 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내년 1분기가 끝내는 시점에 2월 말부터 3월 초에 알러지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로 또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이 연말부터 내년 중순까지 상승 모멘텀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실적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길리어드사의 선랭카로 추정되고 있는 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원료 수출이 2025년부터 본격화가 될 전망이고, 이 유망한 HIV 치료제 신약 원료를 장기 공급을 하고 랭라자 점유율 상승과 꾸준한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 즉 내년에는 이제 길리어드사의 원료 장기 공급 그리고 랭라자의 점유율 상승 그리고 꾸준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번 예상 컨센 상해가 단발적인 이슈가 아닌 앞으로 유한양의 몸집을 키워가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도 꾸준히 있다. 그래서 이슈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적적인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들도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유한양행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차트로도 가져와서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5일선도 이탈하고 21선도 이탈하고 이 전저점, 단기적인 요 전저점 라인들, 요 라인들을 부시면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부서지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매물대 라인인 우리
우리가 14만원 선 라인들 전저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둬야 되고요. 이 라인들까지 무너지고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고 뭐 지수 상황이 안 좋거나 해서 수급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지지를 받아줬던 그리고 매물대가 쌓여있던 이 라인들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반동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해당 라인들이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전 전저점 매물대 라인들까지 빠지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와 함께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유한양행도 긍정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연말과 연초에 상승 모멘텀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한 차례 받더라도 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요 매물대 라인들 체크를 좀 하시고 유한양행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 시나리오랑 불케이스 시나리오랑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랑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변동폭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 라인들 정도는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야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물량을 더 담는다라는 이런 유한양행의 이제 매매 전략 시나리오 좀 세울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을 때 두 가지밖에 없겠죠. 현재 매물대 라인들은 여기랑 신고가 라인들 딱 두 개 정도 있으니까 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요 매물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서 잡았기 때문에 18만원에서 한 22만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30%에서 한 5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7, 80% 이상의 목표 주가까지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움직이면서 뭐 18만원, 20만원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연말과 내년 초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